2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택 담벼락과 옹벽이 무너졌고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청주 원도심 구도 제한 해제가 추진되면서 최고 43층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청주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일본 뇌염, 모기 등 여러 종의 모기 개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장마철이 끝나면 이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 사고로 중앙분리대 방호벽이 부서지면서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청주의 한 업체가 기존 중앙분리대보다 2배 이상 튼튼한 제품을 만들어 특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젯밤과 오늘 충북 지역에는 시간당 50mm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고립되거나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마을 주민이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로프에 몸을 의지한 채 다리를 건넙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제천시 봉양읍의 한 하천이 범람해 마을 진입로가 막히면서 5명이 고립됐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수색대원들을 태운 고무보트가 물살을 가르고 강물 위로 드론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50대 남성이 급류에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찰과 소방대원 등 250여 명이 장대비 속에 이틀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난 예측 불허의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에는 음성군 금왕읍의 한 주택 담벼락이 무너졌고 충주와 제천에서도 옹벽이 무너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영동군 심천면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에 대한 수색 작업이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진천 93.5mm, 음성 92mm, 충주 83mm, 청주 53mm 등입니다. 특히 음성에는 시간당 53mm, 진천 51.5mm 등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 오전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으나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00mm 예상되고 하지만 최근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나 옹벽 붕괴 등의 위험이 높아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중부내륙선 지선 신설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내륙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고 신성장 벨트를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노선이라는 건데요.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말 개통된 감곡 장호원역입니다. 음성군 첫 고속철도로 하루 왕복 4차례 KTX 이음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과 경북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의 일부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활권이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해엔 동탄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상황. 하지만 충청북도가 추진해온 중부내륙선 지선 사업은 번번이 고배를 마셔 올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냈습니다. 중부내륙선의 짧은 지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국가철도망에 반영되기 위한 세 번째 도전입니다.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음성군에 모여 중부내륙선 지선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내륙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균형 발전을 통한 동반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부선에 대한 분담 효과를 가져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토의 균형 발전, 세 번째는 청주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목표 신설 구간은 감곡 장호원부터 충북 혁신도시까지 일반 철도로 운행하는 31.7km. 광역철도망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철도와 수도권 광역철도를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부내륙선 지선의 BC 경제성은 0.9,
지선이 확정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신성장 벨트 구축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패키징과 연계를 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밖에 바이오와 또 혁신, 의료 산업에 있어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최종안 발표는 내년 6월로 예정된 가운데 중부내륙선 지선 반영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은 계속됩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청주 원도심에도 최고 43층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고도 제한이 폐지되면서 청주도심의 이른바 스카이라인이 크게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원도심 고도 제한 해제는 이범석 청주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취임 이후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행정 절차 등이 착착 진행된 가운데 실무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해제되는 원도심 구역은 옛 청주시청 인근부터 육거리 시장까지입니다. 기존 근대 문화지구와 역사 문화지구, 전통 문화지구 3개 소구역은 최대 44m 고도 제한에 묶여 있었지만 상업지역은 130m, 주거지역은 108m까지 높일 방침입니다. 고도 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 상업지역의 경우 최고 43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고도 제한인 평균 25층 조항은 이미 폐지해 주거단지의 스카이라인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8개 공원의 자연 경관지구에서도 음식점과 카페,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주시는 상업시설이나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은 유지하면서 고도 제한을 완화해 구역별 특성을 살린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화된 단지 설계가 가능해지고 단지 바람길 확보 및 스카이라인 조성 등 경관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원도심 상인들은 이번 조치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주행가 늘어남으로써 성안길 중앙동 또 우리 육거리에는 상권 활성화와 원도심 개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 원도심 고도 제한 해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9월쯤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이 중앙분리대 방호벽을 타고 넘어가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튼튼한 중앙분리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기존 중앙분리대보다 2배 이상 단단한 제품을 청주의 한 업체에서 만들어 특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도로 반대편에서 발생한 사고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방호벽이 마주오던 차량을 덮칩니다. 중앙분리대의 내구성이 떨어져 2차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튼튼한 중앙분리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청주의 한 업체가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튼튼한 방호벽을 개발했습니다. 연결장치로 이어져 있어 웬만한 충격을 받아도 밀리는 현상이 없고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전국 최초로 콘크리트 방호벽 충돌 등급 인증과 특허도 받았습니다. 기존 방호벽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압축 강도가 17MPa에서 27MPa를 기준으로 이동식 방호벽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47.5MPa급 이상이 나옵니다. 도로공사 현장이나 인적이 드문 도로를 훤히 밝혀주는 태양광 방호벽도 개발했습니다. 사고가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는 시범 테스트를 거쳐 올해 초 기존 노후 방호벽을 이 회사 제품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과 아이디어를 장착한 방호벽이 상품성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기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내염 모기를 비롯한 여러 종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장마철이 끝나면 이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모기 물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도심 공원에 설치된 모기 채집망을 꺼내고 그 안에 포획된 개체수를 살핍니다. 지난달 청주의 한 모기 채집 지점에서 확인된 모기 발생량은 5,524개체.
2022년과 비교하면 4배 넘게 증가했고 지난해보다도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일본 내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는 최근 3년 동안 모두 7월 중순에서야 채집됐지만 올해는 지난달 17일 처음 발견돼 예년보다 20일 이상 일찍 나타났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주로 발견되는 모기 빨간집 모기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아졌고 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흰줄 무늬의 한국 순모기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청주의 평균 기온은 24.9도로 지난 2년보다 높아졌고 최근에는 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모기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가 일본 내염을 매개하는 모기다 보니까 작년보다 한 달 더 빠르게 확인이 된 게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주의 깊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중국 얼룩날개 모기는 주로 강원도와 경기 북부에서 발견됐지만 서식 지역이 남하하며 서울과 인천 일부 지역에는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고 최근에는 충북에서도 발견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장마철이 끝나면 모기 개체수가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건당국은 외출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 기피제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올해 하반기 신규 전공의 59명 모집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은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파악해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모집 신청을 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병원 측은 미복귀 전공의 112명 가운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4명에 대해 계약 만료 처리하고 의사가 불명확한 108명에 대해서는 처리를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부터 신 부시장을 불러 하천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청주시가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재난 대응을 적절하게 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법인 2곳과 40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부터 야간과 휴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합니다. 청주 상당과 흥덕, 증평의 어린이집 3곳에서 시범 운영하는 이 제도는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이나 주말 근무 등의 사유가 있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을 맡길 수 있습니다. 충북에 살고 있는 12개월 이상 7살 이하 취약전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부담료는 시간당 2,000원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청주국제공항과 중국 장자제, 베트남 푸꾸옥 노선을 신규 취항했습니다. 이들 노선은 모두 주 4회 운항되며 이스타항공은 이번 취항으로 청주국제공항에서 5개의 국제 노선을 운영합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신규 취항을 기념으로 오늘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8회 충북 장애인 도민체전이 진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가운데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이 송기섭 진천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진천군은 장애인 도민체전을 도민체전보다 먼저 개최하는 예우로 대회 관심을 끌어올렸고 충북도에서 지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예산 3억 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장애인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충주 지역에서 고등학생 시절 후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A씨 등 5명에게 무죄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C씨와 D씨는 징역 4년과 2년 6개월로 감형됐고 E씨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사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